자, 그러면 이제 소재 정의하러 가겠습니다. 가공경로 관리자 창에서 머신 그룹 1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보면 속성 앞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아래로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펼쳐진 거를 마이너스를 누르면 접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서 펼치기 접기가 가능합니다. 펼쳐놓고 나서 여기 보면 공작물 설정이라는 부분을 마우스 왼쪽으로 글씨를 클릭하면 공작물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먼저 재료 원점은요. 자, 빨간색 가상선으로서 박스 형태 영역이 보이는데요. 공작물 상면에 가운데로 기본의 재료 원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따로 옮기지 않으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능사 시험을 본다, 주로 이제 공작물 3면에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원점으로 많이 잡아요. 그래서 원점 위치를 바꿀 때는 마우스로 포인트를 클릭하면 돼요. 내가 프로그램 원점이 여기다, 그러면 이제 도형이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 위치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점을 예를 들어서 여기를 원점으로 잡겠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이동에 원점으로 이동을 하고 나서 마우스로 원점을 잡고자 하는 포인트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공작물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위치 똑같이 잡아주면 돼요. 마우스 포인트로 클릭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랑 같게끔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이동에 원점으로 이동 들어가서 이 형상의 정중앙을 클릭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색상 복귀 해놨습니다. 다시 공작물 설정에 들어가서 원점은 정가운데 상면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됐고요. 그 다음에 X, Y에다가 해서 140에 55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직접 입력을 해도 돼요. 또는 해서 측정을 하겠습니다. 대각 모서리를 이용해서 사각형 코너를 이용을 해서 여기 XY는 자동 측정도 가능합니다. 대각 모서리 들어가서요. 사각형 여기 코너를 선택을 한 다음에 반대편 대각 코너를 클릭을 하시면 자동 측정이 돼서 140에 55. Z값은요. 2차원 도형이다 보니까 Z값은 안 들어가고요. 참고로 3차원 도형은요. Z값도 같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가 두께를 주면 돼요. 그래서 20T 소재 두께는 20T로 할 겁니다. 그리고 자, 왼쪽에 보면요. 화면 표시라고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하시면요. 이 소재 영역을 요게 화면으로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자, 화면 표시 체크하고요. 현재 디폴트는 와이어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그래서 등각 보기를 하니까 그래서 빨간색 가상선으로 이렇게 소재 영역이 표시가 돼요. 실제 도형은 있는 건 아니고요. 화면상에서 소재 범위를 이렇게 빨간색 가상선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가 공작물 윗면을 해서 소재 영역을 해서 위에 페이스 커터를 1mm 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작물 상면에서부터 1mm 낮은 곳을 Z0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재가 Z축으로 1mm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공작물 설정에 들어가서 소재를 Z축으로 1mm 이동을 하겠습니다. 재료 원점에다가 Z에다가 플러스 1 주면요. 위로 1mm 올라가고요. 마이너스 1 주면 아래로 1mm 내려가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마이너스 5라고 한번 줘볼게요. 큰 값을 줘서 여기서부터 소재가 5mm 아래로 내려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확인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형 여기서부터 그래서 상단이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공작물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1mm 위로 올리겠습니다. 플러스 1. 그리고 확인을 하면요. 도형보다 소재 상단이 이렇게 위로 1mm 올라온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료 형태는요. 다시 공작물 설정에 들어가서 와이어프레임으로 봐도 되고요. 이번엔 솔리드 형태로 볼게요. 솔리드 형태로 보고 확인을 하면요. 그래서 투명한 솔리드 형태로 됩니다. 이게 이제 소재예요. 그래서 그래픽 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평면 여기 있는 도형보다 5mm 커져 있는 사각형이 소재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정면. 자, Z축 상면 기준으로 해서 소재가 위로 1mm 올라온 거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래픽 뷰 평면으로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소재 정의를 하면 돼요. 145에 55, 재료 원점은 가운데, 그리고 Z에는 1로. 그래서 재료 형태는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봐도 되고요. 또는 솔리드 형태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 여기까지 소재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에 보면요. 공작물 설정 바로 위에 보면요. 공구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공구 설정에 가니까 프로그램 번호가 0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다가 1400번이라고 일단 입력을 해볼게요. 프로그램 번호 1400번. 나중에 포스트 프로세싱을 해서 G코드에 출력을 하면 선두문에 프로그램 번호 알파벳 O, 그 다음에 1400이 나오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성속도 적용 방법에 보면요. 공구 조건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편의상 간단하게 요거 대신에 재질 기준으로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재질. 자, 현재 재질은 알루미늄 2024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2024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다른 재질로 바꾸겠다. 스틸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601로 바꾸겠다. 서스로 바꾸겠다. 우드로 바꾸겠다. MC 나일론으로 바꾸겠다. 여기는 재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볼게요. 굳이 실무에서는 요거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공구 조건으로 해서 현장의 작업자가 가공하는 기술 노하우 가지고 절삭 조건을 주는데요. 우리는 이제 기초니까 재질로 한번 적용을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질을 바꿀 때는요. 오른쪽에 보면 선택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재질 목록에서 바꿔주면 되는데 현재 표시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소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각형 클릭을 해서 밀링 목록으로 바꿔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재질이 알루미늄 6061도 있고요. 쭉 내려보면 마그네슘도 있고요. 니켈도 있고요. 플라스틱 ABS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틸도 있습니다. 스틸. 그 다음에 티타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드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는 요렇게 이 종류가 있습니다. 요게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것을 일단은 그냥 연서 삼아서 할 거니까요. 아무거나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알루미늄 2024도 한번 해보고요. 6061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니켈도 한번 선택을 해 주시고, 플라스틱도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틸, 304도 선택을 해 주시고요. 티타늄도 한번 선택을 해 주시고, 이렇게 바꿔보세요. 저는 기본값 2024를 할게요. 자, 이거를 왜 똑같이 하지 말고요. 다르게 줘보란 얘기는 뭐냐면, 재질에 따라서 내가 공구를 생성을 하면 자동으로 추천하는 초기 값이 나와요. 그때 RPM과 그 다음에 회전수하고요. 이송이 이 내가 재질을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추천 값이 다르게 나와요.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각자 그냥 원하는 재질을 한번 선택을 해서 나중에 한번 그래서 공구를 생성할 때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가공 경로 기본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공구 불러오기 순서로 공구 번호 재부여를 체크를 할게요. 내가 공구를 생성을 할 때 목록에 있는 것을 불러다 보면 목록에서 원하는 공구가 예를 들어서 100번대 공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불러오면 툴 넘버가 100으로 나와요. 근데 실제 머신링 센터에서는요, 그래서 24개 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좀 많은 거는 저쪽 삼성기계는 30개까지 장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00번 공구를 불러와도 자동으로 불러오기 순서대로 첫 번째 불러오면 1번 공구가 되고요. 다섯 번째 불러오면 T5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공구 불러오기 순서대로 재부여를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 번호 중복 사용 시 경고 메시지 출력도 체크하고요. 공구 설정 조건 자동 적용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조건에서 모달 기능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안전 높이를 내가 한 번에 100으로 설정을 하면 다음부터 계속 100으로 나오게끔, 나는 안전 높이를 20을 썼어. 그러면 다음부터 계속 안전 높이가 20이 되게끔, 내가 안전 높이를 50을 썼어. 그러면 공정 다음에 작업할 때도 안전 높이가 50이 되게끔 모달, 앞에 설정값이 계속 유지되는 게 모달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안전 높이, 복귀 높이, 진입 높이, 모달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블록 번호, 시킨서 번호가 출력이 됐을 때 첫 번째 블록이 1번이고요. 정부치는 일씩 정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굳이 바꿔도 돼요. 나는 블록 번호가 100번에서 시작을 하고요. 정분치는 2. 짝수로 이렇게 정분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블록 번호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1에 1로 놔두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페이스 커터로 해서 공작물 윗면 1mm를 해서 가공하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공하기 위한 소재 가공 원점으로 재배치하고요. 클램핑 방법의 도형을 재배치하고, 그리고 나서 소재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 그 다음에 공구에 대한 기본 설정값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단에 보면 그래서 밀링의 가공 경로 탭을 마우스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상단에 보면 2D 가공이 있고요. 여기는 3D 가공이 있습니다. 2D 가공은 현재 표시된 거는 윤곽 가공, 드릴 가공, 다이나믹 밀 가공, 면 가공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갤러리 확장을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갤러리 확장을 하니까 지금 표시된 거는 요게 4개만 표시가 됐는데요. 요게 보니까 아래쪽에서 다양하게 여러 개 가공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다이나믹 가공, 포켓 가공, 영역 가공 쭉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이렇게 가지수가 되게 많이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누르면요,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누르면 두 번째 줄,
목록에서 있는 거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시 위로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첫 번째 줄 위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있는 겁니다. 다시 커서를 위로 올려서 쭉 제일 처음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면가공이라고 있어요. 상단에 있는 면가공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인 관리자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있는 게 기본적인 도형이 체인 관리자의 기본적으로 선택 방법에 체인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각형을 선택을 하면, 사각형의 직선 하나를 선택을 하면 이 선택한 도형과 끝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한 번에 잡히는 게 체인이에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가공 종류는 이렇게 표면 가공, 네, 윤곽 가공, 포켓 가공, 슬롯밀 가공에서 모델 못따기 가공, 이렇게 가공의 종류도 사용자가 이렇게 다른 걸로 수정이 바꿀 수도 있어요. 나는 표면 가공으로 들어왔지만은 윤곽 가공을 선택을 하면 바깥에 요게 이 라인을 따라서 공구가 외척으로, 자, 공구가 외곽을 이렇게 가공할 수도 있어요. 다시 표면 가공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구를 선택을 할게요. 자, 공구를 선택을 하고 나서, 자,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일단 편의상 페이스 커터는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페이스 커터로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창이 자, 페이스 커터는 요걸 사용하겠습니다. 요거 가정에서 자, 그러면 이제 페이스 커터의 크기, 직경을 해서 아래쪽에서 선택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작은 게 50파이, 그 다음에 80파이, 100파이, 그 다음에 125파이, 그 다음에 큰 거는 200파이, 제일 큰 거는 400파이까지 있습니다. 자, 도형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50파이를 사용해도 여기 있는 폭 될까요? 요게 재료가 폭이 자, 폭이 50mm입니다. 50mm. 자, 요게 딱 50mm거든요. 딱 50mm인데 페이스 커터 50파이로 하면요, 소재가 2.5mm, 2.5mm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안 지나가요. 그런데 50파이 가지고요, 얘를 가공도 할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안 하고요. 얘가 한 번 지나가고 요게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면 다 가공은 되긴 합니다. 근데 내가 한 번에 가공을 하겠다 하면 요게 소재폭 55보다 커야지만 한 번에 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소재폭이 55mm니까 한 번에 치려면 여기 있는 50파이를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금 큰 거 여기 있는 80파이를 사용할게요. 그래서 80파이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공구를 생성을 해야 돼요. 여기다가 공구를 생성을 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목록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새 공구 생성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목록에 80파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그래서 목록 내 공구 선택을 마우스로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요게 목록에 공구들이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공구 이름을 보니까 좀 길게 보면 이렇게 드릴 공구도 보이고요. 그 다음 쭉 내려보면 엔드밀 공구도 있어요. 엔드밀 공구도 쭉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개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에 보면 그르기라는 게 적용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자, 다시 요게 그리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자, 공구 목록 그리기는 전체가 다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드릴도 보이고 엔드밀도 보이고 다른 공구들도 다 리스트에 보입니다. 자, 이럴 때는 안함 전체 선택 안함이에요. 안함으로 하면 여기 있는 게 배경이 원래 회색으로 돌아오고요. 선택은 여기서 제일 윗줄에 네 번째 여기 있는 공구를 선택하면 페이스밀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선택되어진 거는 배경이 이렇게 옅은 하늘색으로 선택이 된 거는 배경이 옅은 하늘색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페이스 커터가 이렇게 보여져요. 자, 페이스 커터가 보여지는데 여기서 보니까 지름 80파이가 있어요. 자, 50파이도 있고요. 80파이도 있고 125파이도 있고요. 100파이도 있고요. 다른 공구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침 80파이가 있네요. 요걸 선택할게요. 근데 공구 번호가 여기 보니까 샵 11번으로 돼 있어요. 자, 80파이 11번으로 돼 있는데요. 확인하고 그래서 공구가 생성을 됐는데요. 샵 공구 번호가 몇 번으로 바뀌었냐면 1번. 목록에 있는 거는 11번인데 불러오기 순서대로 공구가 재부여되니까 첫 번째 불러왔으니까 T01이에요. 자, 여기 있는 거 T01입니다. 자, 여기 있는 공구 아이콘 모양, 엔드밀의 모양 아이콘, 샵은 공구 번호, 어셈블리 이름은 따로 없고요. 공구 이름, 그래서 페이스밀, 홀더 이름 없고요. 지름, 요게 80, 코너 반경은 0.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보기 방법에 자세히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은 아이콘으로 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1번 공구 80파이 페이스밀 또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보기에 큰 아이콘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미지가 좀 크게 보이죠? 자, 여기에서 놔두겠습니다. 자, 절사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비교 한번 해보세요. 80파이 페이스 커터는 저는 회전수가 요게 477, 그 다음에 이송이 333.9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절삭 조건은요, 재질의 알루미늄 기본가 20 시리즈에 대한 재질인데요. 이것도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임의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회전수는 3000rpm에 이송은요 1500으로 할게요. 20 시리즈는요 요거보다 더 빨라도 되긴 합니다. 근데 그냥 임의대로 요거 하고요. Z축 이송 속도는요 요거는 600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속 이송 복귀 체크하고요. 나중에 실제 이거 우리 알루미늄 60 가지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실제 가공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요걸로 할 거예요. 요거보다 더 빨라도 되는데요. 제가 일부러 조금 현장보다는 실무 쪽보다는 그렇게 빠르게 안 하고요. 여기는 좀 천천히 하면서 좀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나중에 요 값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절삭 파라메타, 왼쪽 여기를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삭 파라미터를 선택을 하면 가공 방법에 대한 스타일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시간상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에 삼각형 클릭을 하고요. 원패스, 한 번에 지나가는 거 원패스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리고 접근 길이, 진출 길이가 있는데요. 요게는 5mm. 자, 요거는 공구 직경의 퍼센트가 되고요. 80파이에 대한 퍼센트, 6.25%가 5mm예요. 퍼센트를 쓰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50% 하면 80파이 50% 하면 얼마요? 40mm가 되겠죠. 80파이에서 10%를 하면 해서 8mm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공구 직경에 대한 퍼센트를 써도 되고요. 길이 값을 직접 입력을 해도 돼요. 가공 각도는 0도. 그 다음에 바닥면의 가공 여유는 여기는 0.2를 줘볼게요. 페이스 커트로 한 번에 치는데 0.2를 남겨놓고 한 번에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0.8mm, 상단의 여유가 1mm니까 여유 0.2 남기고 가공하니까 실제는 0.8mm 가공을 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깊이 가공은요, 그래서 참고로 이 깊이 가공이 안 보이면 절삭 파라미터 앞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펼쳐놓고 깊이 가공을 선택을 하면 돼요. 해제. 1mm 안 되니까 그냥 한 번에 쳐도 돼요. 깊이 가공을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서 안전 높이, 이속 높이 해제. 자, 안전 높이는 절대값 50. 진입 높이는 절대값 10, 재료 상단은 절대값 1, 가공 깊이는 절대값 0, 소재 상단이 1mm입니다. 자, 요거 이성 점프는 없어요. 원패스로 한 번에 치는 거니까. 그래서 사용 안 함 해제를 했고요. 안전 높이 절대값의 50, 진입 높이 절대값의 10, 재료 상단 절대값의 1, 가공 깊이 절대값의 0. 그러면 요거 여기서 0.2mm 여유를 남겨놓고 그래서 가공을 할 겁니다. 1mm에서. 자, 절삭류는 안 뿌리겠습니다. 절삭류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화면상에서 자, 요게 보면 하늘색으로 이렇게 도형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얘를 툴패스 경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 좌표축이랑 같은 위치에 있어서 키보드 펑션키 F9를 눌러서 시스템 좌표계를 오프 숨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이 있죠. 여기 선, 하늘색 선이 보입니다. 얘가 페이스 커터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길, 경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왼쪽에 보면요, 자, 표면 가공 1이라는 공정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조건, 공구, 도형, 가공 경로. 자, 여기서 가공 경로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공구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서 여기 보면 플레이 버튼 눌러보니까 공구가 움직일 겁니다. 너무 느리다 하면요,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속도 조절이에요. 왼쪽으로 가면 천천히 더 느려졌죠. 오른쪽으로 가면 빨라집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입체.
등각 상태로 놓고요. 그 다음에 되돌리겠습니다. 이전 정지. 되돌리기 눌러서 다시 플레이 버튼 연속 실행. 자, 참고로 여기 주황색이 요거가 공구가 지나가는 폭을 나타내요. 자, 대감기 하겠습니다. 이전 정지. 자, 여기 보면 경로 확인 창에 보면 먼저 첫 번째 아이콘부터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클릭해서 다 비활성화 시켰어요. 자, 요걸 선택하면 공구를 보이게끔 해주는 거고요. 공구 표시. 그리고 나서 요거는 G00 급속 이송 표시. 폴더는 굳이 안 볼게요. 요거 공구랑 그 다음에 G00 그리고 나서 빠른 검정까지 요거 3개만 체크를 한 다음에 그리고 플레이 버튼 눌러 볼게요. 공구 노란색 G00 하늘색이 절삭이송이에요. 노란색 G00이겁니다. 여기 주황색 폭. 자, 요번에는 대감기 하고요. 빠른 검정을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 자, 요번에는 이제 공구가 이송이 됐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구가 표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송. 지나가는 폭에 대한 부분이 화면상에서 표시가 안 됐어요. 얘를 눌러야지만, 요걸 눌러야지만 대감기에서 플레이하면 공구가 지나가는 폭을 요걸 보여줍니다. 80파이가 지나가는 부분. 대감기를 하고요. 여기서 G00 표시는 오프 해놓고요. 다시 플레이를 해볼게요. 노란색이 안 보여집니다. 대감기 하고요. 요거. 그 다음에 요번에는 공구 옆에 홀더 표시를 체크할게요. 요게 홀더로. 홀더 정의를 안 해도요. 기본값으로 이렇게, 요게 홀더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굳이 이거는 없어도 되고요. 홀더 표시는 안 해도 됩니다. 요거 3개. 공구랑, 그 다음에 G00이랑 빠른 검정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창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깎이는 부분을, 자, 참고로 제가 가공 경로를 선택해서 검정을 해봤는데요. 요거 클릭을 하기 전에, 요걸 클릭을 해도 되고요. 다른 방법에 가공 경로 창에서 메인 창에 보면 아이콘들이, 도구바가 모여있는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기 있는 선택된 작업 경로 확인 눌러도 똑같습니다. 플레이 버튼. 여기 있는 것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도 됩니다. 창 닫기. 자, 바로 옆에 보면요. 모의 가공이 있어요. 선택된 작업, 모의 가공 아이콘을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창이 에서 새롭게 하나 실행이 될 겁니다. 마스터캠 시뮬레이터라는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플레이 버튼. 자, 이렇게 빠르게 동작이 됐는데요. 대감기. 자, 시뮬레이션 속도를 오른쪽으로 가면 시뮬레이션 속도 빠르게, 왼쪽으로 가면 느리게입니다. 살짝 가운데서부터 왼쪽으로 느리게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플레이 버튼.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시뮬레이터는 모의 가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감기 하고요. 조금 더 느리게 갈게요. 플레이. 페이스 커터로 여기 위에 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갑니다.